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겨울철 별미이자 소주를 부르는 술친구 포항 구룡포 과메기를 남조선 최저가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시었다. 냉장 보관을 하지 않아 껍질이 은색빛을 띠는 신선한 과메기, 여기에 갖은 야채와 미역 그리고 김까지 추가 주문이 가능해 김용민 동지께서는 귤 상자에 이것저것 넣는 걸 좋아하는 홍준표도 배송 상자를 열어보고 군침을 흘릴 것이라고 장담하시었다. 손질이나 세척이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맑은 수산에 참 좋은 과메기, 청어보다 한 수 위라는 꽁치 과메기 3인분을 11,300원에 즐길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com.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 고른 오늘의 일면 사진은 방탄소년단이 도쿄돔 공연하는 날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죠. BTS Love Yourself라는 제목으로 일본 투어를 시작했는데요. 멤버 지민은 전 세계 팬들이 놀라고 걱정했다면서 앞으로도 만날 기회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멤버 지민이 원자폭탄 투어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BTS의 일본 방송 출연이 일부 취소됐죠. 언제적 얘기인데 말이죠. 1년 전인가 입은 건데 그거하고 시비를 건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쪽에서는 극우단체 비난 시위가 이어졌는데 말이죠. 정말 그 티셔츠가 문제겠습니까? 이들은 이렇게 혐한 감정을 드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향신문 일면 사진은 살펴봤습니다. 자, 세드제야님, 미모지조님, 임승현님, 김호섭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오늘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습니다. 비대위와의 알력, 계파 갈등의 실상 같은 또 다른 폭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자기 사람을 조강특위에 심으려 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었는데 김병준 위원장은 부인했습니다. 자, 오늘 뉴스 중에 뉴스는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결론 발표입니다.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개입됐는지 여부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유리한 상장을 위한 고의 분식 회계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삼성바이오 측은 적법한 회계 처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에 있는데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력 방안 모색할 예정이고요. 서울중앙지검은 임종원 전 차장을 구속 기소하기로 하고 공소장에 담을 범죄 사실을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속 기소될지 주목되는데요. 이미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구속 기소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재판에 넘겨지는 법조계 인사는 임종원 전 차장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끝일까요? 예, 처음이자 끝이면 임종원 씨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요. 나로 꼬리를 자르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반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임종원 말고 또 다른 사람 집어넣자니 이건 양승태인데 양승태 구속도 쉬운 일은 아니고 말이죠. 뒤에 가서 경천동지할 뉴스 하나 전해드릴 것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10월 고용 동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고용 상황이 급격히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폭을 고려할 때 이보다
급격한 증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광고주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고려 인삼의 고장.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충청남도 금산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은 정성농장 홍삼과 함께합니다. 비싸다고 다 좋은 홍삼이 아니지요. 정성농장은 직접 재배하고 엄선한 인삼만을 사용하지만 농장 직거래라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유명 홍삼 제품과 꼭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성실함을 아들이 대를 잇는 곳.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용원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40세 남성 기준 월 10,000원대, 10살 자녀라면 월 5,000원대면 가능합니다. 40세 남성 기준 월 10,000원대, 10살 자녀라면 월 5,000원대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보장하는 치아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세요? 40세 여성 기준 임플란트 하나당 100만 원 보장에 월 2만 원대고 20년 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암보험, 건강보험도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검색하세요. 전화번호 02849-9730, 849-9730이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 운전자 보험 가입했습니다. 저렴하고요. 또 안전하니까요.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이 다 보장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다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예. 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광고 좀 하겠습니다. 한 달 전쯤입니다. 서울신문에 혐오 이제 그만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성소수자 인권지킴이 임보라 목사가 소개됐습니다. 임보라 섬돌 향림교회 목사는 성소수자 인권지킴인데요.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대표적 집단인 개신교계에서 무지갯빛 옷을 입고 퀴어 퍼레이드에 나섰다는 점에서 파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단이라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몇몇 교단은 이단 혹은 뭐 이단적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었지만은 임보라 목사의 죄는 사랑한 죄밖에 없거든요. 모든 개신교가 성소수자를 거절하진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성소수자 문제를 놓을 수 없다. 성소수자든 누구든 혐오는 기독교적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예수님도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은 사람들과 함께했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 가치다. 모두를 사랑해야 할 기독교가 오히려 앞장서서 성소수자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평등한 삶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임보라 목사가 소속된 교단이 한국기독교장로회고요. 이분이 또 공부한 곳이 바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입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진정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분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문을 두드려 보시겠습니까? 11월 23일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건가요? 11월 23일 낮 5시까지 접수합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분들은 MDV에서 주간을 택해도 되고요. 야간을 택해도 되고요. 일반인 신학과정, 목사가 될 생각은 없지만 한신 신학 한번 공부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MTS 과정이 있습니다. 금요일 밤,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수업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끌리지 않으십니까?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02-2125-0108번 또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 머릿기사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탄핵 논의하자. 네, 법관회의 안건으로 처음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예. 사법농단은 명백한 위헌이다. 결국 그래서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행동이었다라면서 자정 노력을 기울이자라고 제안했네요. 아, 그렇습니다. 누런 똥바다에 핀 한떨기 장미 같은 그런 판사님들입니다. 멋있습니다. 조선일보, 요즘 민노총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대검찰청까지 무서운 게 없는 민노총. 야, 그 검찰청 무서워해야 되냐? 어? 야, 너희는 무서워하니? 그거 보니까 어제 그 동국제강인가요? TV조선 주주거든요. TV조선 주주인 동국제강 회장 수사 봐줘라. 재판 봐줘라.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가 로비를 했다라는 내용이 KBS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조선일보의 주주사랑은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법치 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청와대 그리고 사법부에다가 로비를 넣었던 조선일보. 야, 너희들이 무슨 법치주의를 운운하니? 조선일보 하여간 참 염치도 없습니다. 일단 헛소리 나고 말이죠. 민주노총 이렇게 때려잡는 이유가 뭔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예. 혹시 그 조선일보 노조위원장 선거 그것과 유관한 건가요? 요즘 선명하게 방상훈 사장과 맞서고 있는 박준동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작이 작동한다라는 의심이 드는데요. 예, 조선일보. 결국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전문가의 말을 빌렸는데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어디 대학 교수인데 정부가 방관하니 공권력이 무시당하는 것이다. 공권력 휘둘러가지고 그렇게 때려잡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 같은데, 예. 야,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민주주의란 게 뭐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하는 이런 행태에 또 힘으로써 눌러버리려는 이런 행태, 이제 좀 버려야 되지 않니?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라고 있습니다. CSIS인데요.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 기지가 13곳이다. 이러면서 미국 조회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북한이 어겼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그런데 서울신문은 합의도 하지 않은 북한 미사일 문제 삼는 미국 강경파라면서 미국 강경파의 이런 주장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일면머리 기사에 실었습니다. 사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는 이 미사일 발사장 없애는 것 합의한 바 없습니다. 합의한 바 없는데 이게 시비를 건단 말이죠. 결국 미국 보수 세력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판을 깨기 위한 의도 아니냐 이렇게 서울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기사가 많아요. 세계일보도 그렇고 중앙일보도 그렇고 한국일보도 그렇습니다. 세계일보는 미국 국제전략연구소가 북한이 미신고한 미사일 기지가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 때문에 파장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 한미 대응이 너무 다르다. 우리 청와대는 북한과 관련해서 이 13개 미사일 발사 기지에 관한 어떤 협정도 맺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은 김정은 약속에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미국과 가까운 외교부에선 언급하지 않겠다. 관련한 기사 잠시 후에 또 소상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커지는 북비핵화 회의론, 트럼프에게도 화살. 미국 언론들, 북한이 핵 해체할 의향이 없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가 김정은에 놀아나고 있다. 북한이 핵신고 등 전향적인 조치가 없다면 2차 북미 회담 추진도 어렵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한국일보까지 여기에 춤을 추는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좀 소상히 소개하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개발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 우리는 보고서에 거론된 기지를 전부 알고 있으며 새로울 것도 없고 비정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저 또 다른 가짜 뉴스일 뿐이다. 만일 일이 잘못되면 내가 가장 먼저 알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야, 한국일보, 뭐야 이게? 2차 북미 회담 추진 어려워.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한국일보는 완전 마시간 신문의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약자 편을 들다가 또 강자 편을 들고, 그냥 사안에 따라서 춤을 추니까 말이죠. 이런 신문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공정신문 만들겠다고 투쟁했을 때는 엊그제 같은데 수시로 배신당하는 기분은 참 엿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이제 곧 오게 되는데 판교에 가서 자율주행차를 시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D 컴퓨터가 뭔지 아시죠? 우선 자율주행차 아시죠? 사람이 손 놓고 차가 쥐가 운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입력하듯이 갈 곳을 딱 입력하면은 쥐가 알아서 가는 거죠. 예. 나는 차 안에서 자기도 하고 딴짓하기도 하고 책 보기도 하고 그 자율주행차 기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다는 거죠. 3D 컴퓨터. 내가 원하는 모형의 무언가를 만들 때 프린트는 이제 문서에 뭐 글자가 박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진이 찍혀 나오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3D 프린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가 원하는 물체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프린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말고 인공지능 같은 최첨단 4차 산업 현장 견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권 인사가 말을 했는데 와, 북미간은 뭔가 교착 상태인 것 같은데 남북 사이는 갈수록 격차가 좁혀집니다. 경제 협력을 위한 기반 다지기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겨레 보겠습니다. 총수 지배력 2배 껑충. 지주회사 전환의 역설. 그러니까 총수 지배력을 줄이기 위해서 지주회사를 도입했는데 도리어 지배력이 2배로 껑충 뛰었다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 사실 나서서 이거 바로 잡아야 하는데 말이죠. 그동안 방관하다가 드디어 이제 피해를 처음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 현물 출자를 악용해서 12곳이 총수 일가 지분율을 갑절로 올려놨다는 것이죠. 2배로 껑충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동아일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과천 집값 12% 뛸 때 거제는 17% 빠졌다. 수도권 상승, 동남권 하락 심화. 올해 가격 변동 최대 격차 29%포인트. 지역별 양극화 7년 만에 추락. 계속 과천이나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 같습니까? 여기도 내려갑니다. 아니 경기는 죽었는데 집값만 오르면은 이거 비정상이지요.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른다면서 집을 산다? 굉장히 모험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NICG님, 거제도는 조선소일 것이고 과천은 수도권이니 거제도 집값 빠진 건 지역 격차가 아니라 경기 침체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트럼프 북미 회담하고 재선 탄력받자님, 요즘 트럼프한테 끌림. 내가 미쳤나 봄. 네, 아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보도는 오보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 오늘 올린 트위터 내용을 소개해드렸더니 이런 말씀 남기시네요. 예, 트럼프. 어떨 땐 정말 너무나 좋기도 한데 어떨 때 보면은 아이고 이 인간 참 힘든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뭐 은닉했다 이거보다도 트럼프를 공격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트럼프도 그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들이받고 있는 것이고요. 뉴욕타임스에 대해서 말이죠. 뉴욕타임스, CNN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이죠.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교통사고 형사 합의, 벌금, 변호사 비용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 못합니다. 운전자 상해까지 보장하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운전자를 위한 13,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집 두 채 월 10,000원 화재보험과 식당, 상가, 공장 화재보험도 상담합니다. 실손 암보험 역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검색창에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과학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2018 수원 정보과학 축제. 꿈을 만드는 과학, 과학이 만드는 꿈. 드론 창작 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대회는 물론 학생 과학축제 한마당과 30여 종 이상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곳. 천재로봇 박사 럭스로봇 오상훈 대표가 함께하고 온앤오프 볼빨간 사춘기의 축하 공연까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정보와 과학기술의 만남의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네, 오늘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고위 분식 회계가 있었는지 증권선물위원회가 발표합니다. 삼바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줄임말인데요. 최대 쟁점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 회계 처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서 흑자 기업으로 바꾼 게 고위
분식회계인지 여부입니다. 뭐 거의 고위 분식회계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게 뭔지 좀 복잡해요. 근데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말이죠.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만들었습니다. 자회사인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종속회사 관계였는데 관계회사로 바꿨습니다. 관계회사로.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그렇게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뀐 건데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공동투자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공동투자한 회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속회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한데 그래서 가치를 취득가액으로 평가했는데 2015년 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었다면서 취득가액이 아닌 시장가액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실 종속회사 같은 경우 모 회사의 절대적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가치 취득가액으로 평가를 받지만은 관계회사가 되면은 지배력이 약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으로 평가받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는 4,621억에서 4조 8,085억으로 높아졌습니다. 덩달아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 4년 동안 적자에서 2015년 말에는 당기 순이익 규모가 이렇게 1조 9,049억으로 그야말로 폭등하면서 흑자 기업이 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후에 공시하지 않았던 에피스 합작사 미국 바이오젠의 콜 옵션을 등장시킨 뒤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에피스를 그렇게 관계회사로 바꾼 건데 관계회사로 회계 기준을 변경하게 되면은 지분법 가치, 즉 시장 가격으로 평가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를 통해서 에피스 지분 가치가 4조 8,086억이 됩니다. 이후에 삼성바이오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까지 성공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한겨레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데 활용한 콜 옵션은 애초에 평가 불능으로 꾸며서 회계에 반영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바이오젠의 콜 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지배력이 상실됐다 라면서 취득가액이 아닌 시장가액으로 평가했잖아요. 관계회사가 됐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무래도 이렇게 슬쩍 관계회사로 발을 뺐는데 이러면은 미국의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훨씬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삼성이 손해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평가 불능으로 꾸며가지고 이 회계에 반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국 삼성의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썼는데 이 문건이 공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만약에 고의 회계 부정, 그러니까 고의 분식 회계에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은 삼성은 아무래도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되고요. 또 즉시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이재용을 중심으로 보면 이게 답이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이제 좋게 만든단 말이죠. 분식 회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재용을 위해서. 이재용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이제 합쳐지는 거 아니에요? 합쳐지기 직전에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은 없습니다. 이재용이. 근데 제일모직은 있단 말이에요. 한 46% 지분을 갖고 있는데 제일모직의 가치가 뻥 튀겨져야 삼성물산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근데 삼성물산은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이게 더 커. 제일모직보다. 그러니까 요거는 가치를 좀 줄이고 요건 가치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려면은 이런 제일모직의 관계 지분들 가치가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분식 회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제가 KBS 1라디오에서 얘기했지만은 2001년에 앨론이라는 회사 분식 회계했다가 회사 망했고요. 거기 소유주는 24년형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아주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한국에서는 재벌이 무슨 죄를 저지르면 용서해주기 바쁘죠. 예. 이런 경제신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뉴스라는 경제신문이 있습니다. 전에 조희준이라고 조용기 씨 아들
그 사람이 만든 신문인데 그 신문 사설을 보겠습니다. 쌈바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쌈바는 자회사 바이오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에피스 지분을 장부가가 아닌 시가, 시장 가격으로 평가했다. 그 덕에 모 회사인 쌈바의 실적이 흑자로 돌아섰다. 이건 국제회계 기준이 정한 공정가치평가 룰에 따른 것이다. 이재용의 이익이 아니라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서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파이낸셜 뉴스 사설은 쌈바 분식회계 의혹도 진보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했다. 이처럼 쌈바 논란엔 정치색이 묻어있다.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아니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하면 다 정치색이 묻어있는 거예요? 뭐 정치적 의도를 다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삼성은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려 한다. 바이오는 인력 자원이 좋은 한국에 적합한 혁신 산업이다. 좋은 일자리도 많이 나온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한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가 달렸다. 야, 진보 시민단체 정치권을 비난하더니 바이오로직스를 살려달라고 애원까지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바이오의 미래가 달렸다. 아이고. 근데 이게 파이낸셜 뉴스만 이런 게 아니라요. 거의 모든 경제신문이 다 이런 논조입니다. 경제신문 없애야 합니다. 이게 뭐 완전 기업들 대변하는 그런 신문들만 있어 뭐합니까? 트럼프 북미 회담하고 재선 탄력받자님. 대한민국 주식시장 공매도 사기판이란 걸 뻔하게 다 아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너무 대놓고 사기쳐서 외국인들도 떠나게 됨. 이런 말씀 하셨고요. 바이오 관련 주식이 주가 장난 쳐온 건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주식꾼들 사이에선 코웃음 칠 일입니다. NICD님. 김마리솔님, 삼성 문제 우리 어려운 말은 몰라도 간단합니다. 세금 내고 물려받아야 하는데 돈 안 내고 꼼수 써서 우리가 낸 국민연금으로 대신 내고 오리발 내밀다가 걸린 겁니다. 정확하게 요약하신 것 같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똑바로 해라. 무슨 짓 하는지 보겠다. 김치카레님 말씀하셨어요. 국민 속에서 뻥 튀기하는 바이오가 잘했다는 것인가? 최윤서님 말씀하셨습니다. 김치카레님, 한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가 달려 쌈바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만약에 삼성이 이런 경제신문에다가 광고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똥구멍을 빨아줄까요? 이 정신나간 것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경향신문에 이재용 승계 문제로 불똥 튈까? 오늘 아무래도 고의적인 분식회계다라고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용 승계 문제는 어떻게 될까?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이건 좀 믿고 보셔도 됩니다. 이번 분식회계 여부는 곧 이재용 부회장의 문제가 된다. 최수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지만 이재용 부회장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해서 엇갈린 바 있다. 그 2심 누가 판결했어요? 폼정 정영식이가 했어요. 정영식이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결론은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승계 구도의 의도성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 그거는 결국에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서고 그 무리수 중에 또 하나가 박근혜한테 뇌물 갖다 바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삼성물산 최대 주주, 그러니까 합병한 삼성물산 최대 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이다. 17.1%. 그 나머지 이무진, 이서현, 이건희 등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 지분의 30.9%를 소유하고 있는데 분식회계 연관성이 입증되면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논란도 벌어질 수 있는데 이재용이 손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또 이 사회 시스템이 돌아갈지 우리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양진호 사건 공익 제보자입니다. 기혁 씨가 양진호 회장이 수년에 걸쳐서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말을 했는데 회사 돈을 빌려줘서 임직원 명의의 법인을 설립해서 주식을 소유하게 한 뒤 나중에 주식을 팔아 임직원 명의로 들어온 돈을 양진호가 착복해 쓰는 방식입니다. 이거 불법일걸요? 이거 굉장히 중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혁 씨는 경찰이 위디스크 양진호 소유의 웹하드 업체를 압수수색하기 전 회사 임원들이 이 정보를 미리 알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점도 굉장히 주목됩니다. 9월 4일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는 것을 임원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 수사가 쉽게 진행되지 못할 것 같아 내부 고발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분 없었으면은 양진호의 비리는 들춰지지 못했겠네요. 결국 우리 사회는 이 내부 고발자, 공익제보자의 양심에 따라서 정말 기사회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떤 개새끼가 압수수색한다고 이 정보를 양진호한테 갖다 바쳤을까요? 이 새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새끼들이 사회의 정의를 좀먹는 씨발 새끼들입니다. 에? 아니 양진호한테 누가 이렇게 압수수색 정보를 제공해요? 자, 또 하나 기함할 일이 있습니다. 기혁씨는 경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8월부터 양진호가 각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했다는 허위 진술을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협박 행위가 지속됐다는 거예요. 양진호 자기는 모르고 이 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직원들한테 얘기하라. 압박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구속되는 직원에게는 3억 원, 집행유예는 1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어이구 대신 빵살이 해달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요청이 아니죠. 협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소환 조사를 받은 직원들은 조사 후 50만 원씩 받았고 한 임원에게는 경찰 소환 전 판교 사무실 근처에서 현금 500만 원을 주기도 했다. 이러면서 돈 봉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 양진호가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쯤 되면은 개전의 정의라는 거는 발견할 수가 없겠네요. 철저한 수사가 뒷받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 다양한 패스들이 나온다라면서 리 빅토리아님 한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뒷목 잡고 이 소식 접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 편인 줄 알았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비난은 했지만 그래도 근본에는 우리 편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제가 왜 개혁을 억지로 밀어붙이겠습니까? 구성원들이 반대하는 개혁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를 의심하지 말고 좀 믿어주십시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보다 기수가 높은 고위 법관들에게 이렇게 호소했다는 겁니다. 12일이면 그제군요. 저녁에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고위 법관 15명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지난해 9월에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1주년을 전후해서 약 2개월 전부터 법관들을 기수별로 초대해서 공관 만찬을 진행해 왔는데 그제는 고위 법관들과의 마지막 만찬이었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석자들을 향해서 제가 왜 개혁을 억지로 밀어붙이겠나. 구성원들, 그러니까 판사들이 반대하는 개혁을 할 생각은 없다. 이제 저를 의심하지 말고 좀 믿어달라. 이렇게 호소했다고 하는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즉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법원개혁을 고위 법관들이 불신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되는데 김현정님 좀 믿기 힘드신가 봐요. 동아일보 보도라서 팩트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동아가 갈라치기 한다. 제이림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마리솔 김님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뒤로 모종의 작전을 꾸미고 있다는 허망한 꿈을 꾸어봅니다. 자, 그래요.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네요. 저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만 저도 그렇지만 하여간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게 상대방을 말하자면 안심하게 해놓고 뒤통수 치는 예전에 그 김종인이 정청래에게 했던 식의 그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김종인이 휘두른 뒤통수는 나쁜 뒤통수지만 이건 좋은 뒤통수 아니겠어요? 예. 트럼프 북미 회담하고 재선 탄력받자님 난 처음부터 김명수 안 믿었음. 예. 여러분 동아일보는요 요즘 제가 10면 11면은 믿습니다. 동아일보 10면 11면에 나온 기사들이 되게 이제 후미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특종 기사들이 많아요. 특히 사법농단 관련한 기사 중에는 특종 보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딱 오늘도 보니까 있는 거예요. 이 기사가. 선배 법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명수 개혁할 생각 없다. 날 믿어달라. 비리 유치원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연내 국회 처리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정치하는 엄마들이 처음으로 자유한국당 이장우, 곽상도 의원을 한유총을 비호하는 의원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장우, 곽상도. 이장우는 대전 국회의원이고 곽상도 아시죠? 박근혜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던 검사 출신. 그리고 특히 그 강기훈 씨 사건 당시에 수사검사였던 곽상도. 자만죄왔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왜 이장우, 곽상도를 지목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성실 공동대표하는 말. 이장우 의원은 지난해 9월 18일 국회 교문위에서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면 그분들이 그동안 전 재산을 투입해서 교육에 헌신해 왔는데 그분들 망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는 등 유치원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강조하면서 한유총을 비호해 왔어요.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 어제 박용진 3법을 다룰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들의 이름을 깔 수밖에 없다. 라고 나서게 된 거예요. 상원이님, 이장우 반드시 총선에서 낙선시키자 이런 말씀하셨고요. 이장우 지역구가 대전인 걸로 아는데 대전입니다. 대전 어느 지역구겠지요. 한유총 저렇게 국민들이 엄청난 비난을 하는데도 고개 숙이지 않고 뻣뻣이 드는 거 보세요. 탐 있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돈 줘온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니들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를 많이 늘려놔야 좋은 게 뭐냐면 그러면 로비해야 될 대상이 많기 때문에 또 걔 중에는 똑똑하고 정의로운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괜히 돈 잘못 줬다가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 수가 많아져야 한다. 대신 권한은 지금의 권한을 유지하면서 자기는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진 의원 응원해야 합니다. 제이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준바라기님 자유당이 저렇게 뻘짓하는 것은 좋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과 제주도산 마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디아페비노.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에 좋습니다. 유황 온천에 다녀온 듯 점차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효과 느껴보세요. 세안만이 아닌 샤워 때도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조해지시는 부모님께 선물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검색창에 디아페비노 검색해 주세요. 군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미 창조됐습니다.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하루 한 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오늘 맑은 하늘과 함께 먼지 걱정도 없습니다. 충청남도는 좀 예외입니다.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무난한 날씨 속에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낮에는 따뜻해지기 때문에 일교차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국에 쾌청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15도, 전주, 광주 16도 선이 예상됩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공기는 갈수록 차가워지겠습니다. 앞으로 날이 추워집니다. 갈수록 겨울에 한 발 더 다가설 전망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 그리고 이를 다룬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얘기했는데 이에 앞서서 서울신문이 무리한 분석, 가짜뉴스로 국제사회 속였다라는 기사를 오늘 실었습니다. 기사 내용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속였다는 주장은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우선 6.12 북미 정상회담 내용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 미군 유해 발굴 송환 등 4개 항이 담겼다. 이 공동성명 타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요 미사일 실험장을 파괴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는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요 미사일 실험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장으로서 대부분 전문가와 언론이 해석했다. 실제 그간 북한이 제시한 선제적 비핵화 조치는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이었다. 만약 북한이 약속한 주요 미사일의 범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이번에 해체하지 않은 미사일 발사장이라고 지목됐던 곳 13곳, 여기도 이제 포함된다는 논리라면 북한 입장에서는 싱가포르 합의에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에 대북 제재 해제가 이게 담겨 있는데, 아니 그래 우리가 약속 어겼다고 치지 당신들은 대북 제재 해제 약속해놓고 왜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예.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 워싱턴 포스트,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가짜뉴스를 낸 거 아니에요? 경쟁지를 할 수 있는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어긴 것은 없다. 대신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는 작업 중 하나를 하고 있을 뿐이다. 김두연 친미 안보센터 연구원도 북한의 비밀 미사일 기지 운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어긴 것은 아니다. 북미가 아직 어떤 핵 합의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약속도 어기지 않은 셈이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숨겼던 미사일 시설을 사찰로 적발했다면 다르겠지만 지금은 북미가 그 단계까지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치권 일부가 과도한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박할 거리들이 태산 같아요. 그래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북미 대화 국면이 흔들릴까봐 적극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했었는데, 이를 두고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정권의 북한 대변인 행태 돈 없는 것 아닌가. 빠큐다 이 개새끼들아. 아이 씨발 새끼들은 정말 밥 먹고 할 짓이 이거밖에 없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관련해서 한겨레 사설 보겠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미신고 미사일 기지 13곳을 확인했다면서도 황해북도 삭간몰 기지 한 곳을 빼곤 나머지 기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군사 분계선에서 85km 떨어진 산악 계곡에 위치한 삭간몰 기지는 1991년에 조성돼 1999년 9월 스커드 미사일 27기를 배치했고 2018년 11월 현재 7개 지하터널 시설을 여전히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드러난 비밀기지는 분명 아니다. 2016년 3월엔 북한이 이곳에서 미사일을 쏴서 국내 언론에 소개된 적도 있다. 또 사정거리 500km 이하인 스커드 미사일을 운용하는 기지로 미국 타격용인 사거리 수천 킬로미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을 공격할 목적의 미사일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500km 이하입니다. 한반도 좀 벗어나는 정도예요. 예.
뭐 한반도 안에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 미군 기지를 타격할 목적이다라고 뒤집어 씌우면 또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미국 본토와는 무관한 겁니다. 지금 뉴욕타임스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주장은 북미 대화를 흔들기 위한 그런 의도가 너무나 강해 보인다는 거죠. 뭐 북한이겠습니까? 목표는 트럼프지요. 한겨레 사설 계속 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보수 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문재인 정부 비난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 그러네요. 미국에서는 트럼프 공격용도, 남한에서는 문재인 정부 비난용도. 심지어 청와대 대변인이 뉴욕타임스 보도에 관해서 사실 확인에 설명을 하니까 일부 신문은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 공격하기까지 했다. 바로 조선일보가 그렇습니다. 미국발 기사의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 정부 비판에 활용하려는 것은 정치 행위일 뿐 언론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 과거 미국 연구기관이나 언론이 대북 강경론을 부추기는 보고서를 내거나 보도를 하면 이를 국내 언론이 대서특필하며 정부 대북 정책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소재로 이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주거니 받거니 파장을 키우려는 대북 강경론 커넥션을 새삼 확인한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사일런 아웃사이더님, 왜 러시아 중국 미사일도 다 해체하라고 하지? 예. 석대원님, TV 조선이 올해 안에 2번 더 걸리면 아웃될 수 있다고 하시네요. 예, 그렇죠. 예. 파블로 K님은 미국 매파가 원하는 것은 핵 미사일 인력을 미국에 전부 보내는 거라고 하니 타협 자체가 안 됨.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이 빨리 아웃돼야 하는데 베스트 자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은정님, 역시 미국은 우리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네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저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민족 공동체를 복원하고요. 그렇게 해서 남과 북의 모든 구성원들이 평화를 원하고 분단 해체를 원한다는 이런 뜻을 모은다면은 미국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려면 남한 내에 이런 냉전 수구 세력들, 얘네들을 쪼그라뜨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회는 바로 2년 뒤 총선이 되겠습니다. 총선 때까지 투표 근육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갑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한 백화점에서 근무하던 이효원 씨, 지난달 사표를 냈는데 꿈에 그리던 백화점 명품관 매니저가 된 지 2년 만이었다고 하는데 백화점 생활은 그에게 지옥이었습니다. 상사는 습관처럼 폭언과 인격 모독을 했고요. 매주 월요일에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가지고 빨래, 세탁, 설거지를 시켰고 토요일에는 반려견 먹여주기와 산책까지 지시했다고 합니다. 어떤 미친 새끼가 이런 짓을 했는지 상사? 아니 뭐 이 백화점에 오너라도 됩니까? 오너는 또 이런 일 시켜도 되고요? 이거 고발해야죠. 서울의 한 은행 지점에서 일하는 김주혁 씨는 밤 10시 전에 집에 들어간 게 손에 꼽을 정도라면서 지점 내의 막내라서 지점장 술자리에 술상무로 끌려가고 있다. 피로가 쌓여서 술자리에 못 갈 것 같다고 하니까 상사가 결제 서류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아프다는 생각보다 수치심과 모욕감이 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다. 아니 직장 상사가 된다 하면 뭐냐면은 조직원들을 일 잘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지 노예로 만들죠? 이해할 수가 없네. 예. 김환민 IT산업노동조합 직장갑질 TF팀장은 성추행 사례도 적지 않다.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의 솔루션 개발업체 사장은 상습적으로 남성 직원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여성 직원 볼에 뽀뽀했다. 어린 신입 직원을 계약직으로 뽑아서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은 뒤 1년 뒤에는 해고하는 일도 반복적으로 벌어졌다. 또 다른 IT 기업 C사는 퇴사한 직원에게 일을 시키고 거절하니까 고소했다. 피해자는 프로그래밍 업무의 특성상 퇴사 후에도 어느 정도 돕는 관행에 따라서 일을 도왔지만 강제 노역이 한 달 넘게 이어지니까 거절했다. 회사 측은 그가 퇴사 전에 쓰던 컴퓨터를 복구해서 고의로 파일을 삭제했다는 누명을 씌워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런 족같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조합이 필요한 겁니다. 노동자의 고충 그리고 애환을 대변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필요한데 중앙일보를 비롯한
이 수구 보수 언론들은 노동조합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냥 길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이 기사를 통해서 나쁜 사장님 몇 사람 갈아치우는 정도가 아니라 양진호를 비롯한 이런 인간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욕설을 내뱉게 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노동조합을 보장해주고요. 그들의 노동권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기본권으로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사에는 뭐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라는 뭐 그런 비슷한 뉘앙스도 없습니다. 몇몇 사장님의 그릇된 행태만 있을 뿐이죠. 족같은 회사 참 많은데 말이죠. 이 족같은 회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검증된 방법은 노동조합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노조 조직률은 10%밖에 안 돼요. 알고 계십니까? 100개 직장 있으면 10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0개는 이런 갑질당하는 노동자들의 회사입니다. 이현주 이야기인데 민주당에서 공천받아가지고 국회의원 2번 했죠. 여러분, 이현주가 국민의당으로 국회의원 된 게 아니에요. 지난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으로 국회의원 됐어요. 그러다가 대선 앞두고 국민의당으로 가서 안철수 품에 안겼죠. 이제는 또 자유한국당 갈 모양이에요. 중앙일보에서 이현주에 대해서 한 면을 털어서 소개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현주 의원이 보수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선 거침없는 언행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왕왕이다. 그는 지난해 한 방송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 돼야 하는 거냐라고 말했다가 이게 그대로 방송에 나가는 바람에 곤욕을 치렀다. 지난 5월에는 페이스북에 김정은 여당 최고 선대본부장이라고 적었다가 지워서 논란이 됐다. 잦은 당적 변경도 약점이다. 그가 예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가 최근 인터뷰에서는 역사가 평가할 문제라고 말해서 한 발짝 물러선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고 친정을 앞장서 공격한다는 비난도 나온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현주는 어떻게든 당직을 더 많이 얻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잘 안 보였던 모양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러브콜이 와서 그런 건지 금방 또 저기에 있던 당에 침뱉고 다른 당 가서 또 열심히 또 연락에 또 거기서 뿌리 내리려고 애를 썼죠. 당대표가 되려고 선거에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희망이 안 보이니까 당장 광명을 해서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부산에 가야 하는데 부산에서 김무성이 러브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무성은 뭐 이현주가 오면은 환영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려면 민주당보다는 자유한국당 간판이 더 낫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얄팍한 정치가 통한다고 보고 있는 모양인가 봐요. 꽤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현주도 정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이라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이름 아니겠습니까? 김은숙님, 이현주 요즘은 안 통할걸요? 시민들이 가만둘까요? 라고 하셨고요. 예, 욕망덩어리 언주 쫄지마님, 네, 안 통해 윤한솔님, 김현숙님, 인생 그렇게 살고 싶냐? 부산 영도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니? 라고 하셨고요. 이현주 국회의원 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한명숙 전 총리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김용민이한테도 공천 주셨고, 예. 하여튼 그때는 뭐 선한 의도만 보이셨던 모양인가 봐요. 예. 부산이 지금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텃밭이 아닐 텐데 지금 우리 이현주가 뭔가 착각을 대단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루밍 성폭력 목사, 예, 관련한 소식이 김용민 브리핑 일부에 실렸습니다. 그루밍 정도가 아니라 여성교인 병원으로 불러다 놓고는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어떡하냐라고 하니까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구강성교를 요구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성폭력 확실하죠. 그루밍이 아니죠. 그는. 예,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김용민 브리핑 일부 들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김영남 목사 지금 저 아들 두둔하고 나섰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말이죠. 만약에 제 아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고 저는 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가 나옵니까? 무릎 꿇고 대중 앞에 사과하면서 제가 자식 교육 잘못시켰습니다. 저를 문책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 김영남 목사는 기를 쓰고 자기 아들의 성폭력 이거를 감싸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김영남 목사가 왜 아들을 방패 삼으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뭐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아버지라면 자식의 이런 부정한 행위, 정말 연애에 따른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목사가 자기 교회 교인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통상 보수 개신교단에서는 혼전 순결을 강조해요. 그걸 두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혼전 순결을 강조하는데 혼전 순결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더니 여성 교인을 그렇게 게다가 미성년자를 그래요. 저는 그 아버지가 왜 이렇게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또 무언가가 또 더 드러나겠죠. 자, 그리고 오늘 그 수요 예배 후에 이 목사가 자기를 지지하는 교인들끼리 모아다 놓고 무슨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7억 정도 퇴직금을 달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너무 과하잖아요. 3억으로 좀 다운해서 달라고. 근데 이 교회가 빚이 한 15억 될걸요? 야, 이 교회하고 교인들 얼굴을 똥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퇴직금 달라. 이런 얘기가 목구멍 밖으로 나옵니까? 민주인권님, 쇼부왕이네. 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결국 돈, 네, 이지영님. 네, 교회를 돈으로만 본 쓰레기들. 송봉창님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MBC 이야기입니다. MBC가 지금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구조조정이냐? 김재철부터 김장겸 시기에 들어왔던 기자, PD 뭐 이런 사람들이죠. 예.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뭐 과거에 뭐 뒷구멍으로 들어와도 들어온 거니까 계속 안고 가자. 이런 입장도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김장겸 퇴진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파업을 벌였지 않습니까? 파업 후에 이제 김장겸은 쫓겨났고 최승호 사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파업 뒤 복귀한 일선 기자들은 시용 기자들과 부딪히는 일상이 스트레스였다. 불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이들을 동료로 받아들여 선배, 후배 등의 호칭으로 부르는 것도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왜곡 보도, 오보남발로 MBC 신뢰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새 경영진이 들어서 방송 독립성 등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용 인력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있다. 최승호 사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뒤 보도국에선 파업 때 채용된 시용 기자들은 취재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있다. 뉴미디어국에 배치해서 제작된 영상물을 SNS로 유통하는 업무를 맡기거나 기상센터에 기상 관련 자막 작업 또는 자료실 자료 정리 등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뉴미디어국 등에서도 기존 인력과 불협화음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국 간부는 보도국 내에선 이들을 끌어안고 가자는 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두고두고 짐이 된다. 경영이 안 좋은데 인건비 부담도 크고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또 편향보도에 용병 노릇을 할 잠재적 가능성도 있다. 시사교양국의 다른 PD는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불법 대체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다. 이들을 영구적으로 고용하면 파업권이 부정당해서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과 배치된다. 라면서 고용 해지 뒤 예고되는 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져보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제 김재철 이후 김장겸까지 사내에 정상적인 절차로 입사를 했고 또 실력을 그동안 보여왔던 기자, PD들, 이 사람들을 이 취재 현장, 제작 현장에서 배제하죠. 김재철 이후 김장겸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입맛에 맞는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대체 인력으로 갖다 넣어요. 그래서 운용해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실력이 있겠어요? 없죠. 지금 보도국에는 그렇게 해서 배제된 이들 중에는 기사 한 줄 못 쓰는 인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는 고액 연봉은 다 받아가요. 그러니까 MBC가 지금 제작 시스템이 붕괴된 거예요. SBS나 JTBC는 한 120명 가까운 취재 인력이 있는데
풀 가동하죠. MBC는 기사 한 줄 못 쓰는 사람 포함해서 40명이 지금 유휴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파업 대체 인력인 이들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고요. 이제 최승호 사장이 칼을 뽑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당한 채용이죠. 그래서 최승호 사장은 강원랜드 방식을 채용해서 평가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전원 소명을 듣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강원랜드는 인사위원회에서 관련자 모두의 소명을 듣고 퇴출 여부를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탈모는 막고 빠진 머리 나게 하는 3개월분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포기하신 분들, 호르몬 부작용, 평생 사용 부담으로 약물 치료 거부하신 분들, 반짝이는 두피가 아니라면 100% 효과를 보장합니다. 또 하나 정수리 냄새, 비듬, 가려움, 손상된 모발에는 천연 여성 샴푸가 15,000원. 뿌리 깊은 샴푸의 모든 제품은 아기와 임산부까지 안전합니다. 1566-7871, 1566-7871.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네,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11월 14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광고 문의는 1544-5796번이 되겠습니다. 마스터골뱅이 대마시안.com 통해서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